반갑습니다. ING 디자인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디자인기업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앞서 있었던 강연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책자로 좀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디자인자가 들어가서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조형적인 시각적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제 강연을 들으시면 이런 작은 거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뭔가 방법론적인 거를 이번 강연 시간에 좀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번 강연의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디자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브랜드 개발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요새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나중에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시각적인 디자인만 잘하면 저 회사 디자인 진짜 잘하네? 이렇게 칭찬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분석적인 걸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꽤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나오셨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일단 생각이 무슨 로고 하나 만드는데 2천만 원씩 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로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떤 분석에 있어서는 디자인 회사들이 오히려 일반 컨설팅 회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디자인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전에 디자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석적인 거를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어원 혹시 아신가요? 여기 보면 원래 라틴어가 유럽의 모국어죠. 모국어인데 원래 데시그라네라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가 뭐냐면 분리하다, 취하다, 이탈하다, 이건데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탈입니다. 이탈.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업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 이탈이라는 거에 굉장히 방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감정을 실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머릿속에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그라네는 기호, 상징, 형상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어떤 조형적인 것을 실체화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뭔가 조형적으로 실체화한다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그 이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 보면은 정의되지 않은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잘못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루기 힘든 문제. 다루기 힘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루기 힘든 문제.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 다루기 힘들죠. 저 잔소리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 이 모르는 문제는요, 누가 알려줘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정말 사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문제. 네. 그리고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디자인 싱킹으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디자인 싱킹,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발견을 하겠죠.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겠죠. 아이디어도 짜보고 어떻게 해볼까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이게 최종적으로 가는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발견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서 와, 대단한 거다라고 막 하면서 막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하고 좀 대입을 하잖아요.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저런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부서에서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부럽잖아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근데 그것이 바라봤을 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대단. 저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겁을 좀 먹게 되죠. 누구도 본 적 없는 것을 마치 창조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내가 본 적 없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 겁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것. 그렇게 가지 말고 저희 두 번째 줄에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사물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좀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보통 그 술에다가 이렇게 레몬즙을 짜잖아요. 근데 짜는데 보통 이렇게 레몬즙을 손으로 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지? 또 닦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한 방에 없애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보기 좋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사용상에 숨어 있는 요구를 끌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누가 이게 뭐 레몬을 짜는데 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잠재 속에 숨어 있는 요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견에 있어서 옆 사람에게 좀 말을 하세요. 네. 문제 발견을 항상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옆 사람이 좀 진지하게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옆 사람이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해줘요. 난 까먹고 있었는데? 너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니? 뭐 이러면서.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대한 착상을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메모하는 것들. 이 메모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메모의 중요성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나는 거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휴대폰, 제 아이폰을 갖고 다니는데 시리야 녹음 시작 해갖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갖고 뭐 오늘은 내가 자동차를 봤는데 바퀴가 뭐 휠이 막 빨간색인 걸 봤어. 그 빨간색이 어떤 느낌이야? 뭐 이러면서 딱 녹음을 뜹니다. 근데 그 녹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 시간이 지나서 한번 들어보잖아요. 굉장히 신선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신선하게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가상의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그냥 집에 가서 아빠랑 엄마랑 아니면 동생이랑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상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내가 제시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툭툭 내뱉는 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빙의력 높이기는 뭐냐면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돼보는 어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겪는 사람처럼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문제 발견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예. 그래서 빙의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역지사지 정말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역지사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역지사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타심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 발견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독서 많이 하시죠? 독서. 물론 제가 그 대학 강의를 가끔 그 출강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독서에 대해서. 근데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책만 보면 잠이 와요. 막 이래요. 다 그렇죠. 저도 책을 보면 수면제예요, 사실 책이. 잠 안 올 때 딱 좋은 수면제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넌 책을 어떻게 읽니? 그러면 물어보면 막 있잖아요. 막 그 첫회 목 차서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해요. 맨 마지막 장까지. 응? 그거는 사실 저는 그 추천하는 독서법은 아니고 주변에 항상 책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들 책을 오히려 더 멀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책이
그냥 쌓여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그 유명한 서점들 꽤 있잖아요. 뭐 교보문고도 있고 뭐 영풍문고도 있고 뭐 또 꽤 이제 큰 서점들이 있는데 시간 나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셔서 그냥 뭐 내가 책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면 가서 제목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나 골라. 그리고 또 하나 골라. 한 번 갈 때마다 한 두세 권 집에 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요. 그 집에 갖고 가서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 대신 내 침대 옆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가 일하다가 바쁘면은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좀 쌩쌩할 때가 있어요. 집에 퇴근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이렇게 딱 읽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한 단락 정도만 읽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냥 덮어두고. 그러니까 서점은 갈 때 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책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책을 놓기 위해서. 놓고서는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끝까지 안 읽어도 되는 그 느린 독서법. 그러면 인식의 영역 당연히 넓어지죠. 책 많이 읽으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사고 넓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읽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방식. 저는 책을 사실 심하게는 5번 반복해서 읽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때 나의 그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책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과거의 기억과 대조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은 충분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사실 책 한 권 읽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잖아요. 내가 한 권 읽었어. 예.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 읽다 말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가 끝까지 읽고. 근데 책을 붙잡고 읽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목차만 읽어도 책을 반 읽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 발견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특히 그 디자인 업계에서는 정말 센스쟁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릴까? 정말 저는 그거는 믿고 싶진 않은데 이 감각은 타고난다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는 거는. 정말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감각이 좀 떨어지고 좀 내가 표현력이 서툴러도 어떤 뭐 기획서를 쓰는 게 좀 서툴러도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거. 이런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요. 감각적인 사람, 타고난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라고 하죠. 뭐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으시고 또 성공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요 그림 많이 보셨어요? 이거. 저희 디자인 그 전공자들은 이걸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이슈를 하나 딱 써놔요. 써놓고 그거에 파생되는 것들을 막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그 뭐 주제를 우리 진짜 진상민원인 해결하기 뭐 해갖고 여기다가 진상민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꼬리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면은 큰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큰 카테고리에서 가지를 막 치워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나는 대로 이게 뭐 쓰는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그 정제된 그 단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막 쓰다 보면은 이
끝과 끝에서 나오는 단어를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 나옵니다. 신기한 게 나와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색채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색 대비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보색 대비. 그죠? 네. 빨간색과 파란색을 딱 붙이죠. 딱 이렇게 바로 옆에 빨간색, 바로 옆에 파란색 딱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형광색이 나타나요. 형광색. 형광색이라는 거는 어떤 발광을 시키는 어떤 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그 보색에 대해서 딱 붙였을 때 형광색, 그러니까 불티가 나는 거예요. 불티. 보색과 보색. 서로 반대되는 색은 같이 붙여놨을 때 불티가 나요. 저는 이 방법 많이 취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프로젝트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고 끝과 끝에 있는 단어를 조합했을 때 진짜 희한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시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기획서나 어떤 문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조금 시간 걸리긴 해요. 일하다가 바쁜데 언제 저러고 가지치고 있는 너 상사분이 지나가다가 너 뭐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그러니까 그 대학교의 디자인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아이디어 도출 방법입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어떤 그 뭐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내실 때 이런 방법을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아이폰. 사실 아이폰이 그 어쩌다 나온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디터람스라고 이게 70년대 그 디자이너거든요.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디자인을 응용해갖고 디자인한 겁니다.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히트치고 대단한 그 뭐 성공을 부른 이런 뭐 프로젝트나 제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던 거를 조합을 해갖고 짬뽕 시켜갖고 만든 거거든요. 네. 대단한 걸 뭐 창조해내고 뭐 그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시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놓으면요 오히려 거부감도 없습니다. 네. 왜? 우리는 눈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물론 아이폰의 성공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퀴즈 맞히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기 아이폰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많지 않나요? 갤럭시 손 들어보세요. 아, 갤럭시가 조금 많네요. 요새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갤럭시가 1등. 우리나라 최고. 근데,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갤럭시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아이폰에만 있어요. 제가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시리? 근데 시리에 대한 기능이 어떤 그 음성 인식이잖아요? 근데 갤럭시에도 있어요. 음성 인식은 있습니다. 에? 감성? 50% 접근했습니다. 예. 팬덤? 갤럭시에도 팬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대학에 출강할 때마다 이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거를 못 맞히는 때도 있고 기가 막히게 맞히는 때도 있습니다. 자, 갤럭시에는 없어요, 이게.
앱스토어? 스토어 앱을 사는 기능은 있죠. 갤럭시도. 아이폰에만, 오로지 아이폰에만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다른 휴대폰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폰에만 있어요. 제가 어떤 기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 잠금 해제? 갤럭시에도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이거 상품권 나 드리고 싶은데. 예. 사과? 그것도 50%만 맞았어요. 예. 근데 갤럭시에도 로고가 있잖아요. 갤럭시 로고. 그 다음에 그 아이폰에도 뭐 아이폰에 사과 로고가 있으면 갤럭시 로고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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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부드러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눈도 얘기하는데 기능이 아니라고. 네. 아, 오히려 디자인은 갤럭시가 나아요. 지금 보면. 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거 네, 힌트 드리면 다 맞추실 텐데. 사람인데? 네. 네? 지니어스? 지니어스?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네. 예, 정답! 자, 저기도 맞추 시간이. 뭐, 별거 아니고요. 상품권이었습니다. 문화상품권. 예. 진짜 이게 그 스티븐 잡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이폰은 없었겠죠. 근데 이게 그 갤럭시 폰은요, 뭐,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갤럭시보다 더 좋은 기능이 나오면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불변이에요. 거의 그냥 아이폰만 씁니다. 그렇게 불편한데도. 컴퓨터랑 연결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티븐 잡스라는 그 정말 그러니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을 선호하는 게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소비자들이. 결국엔 그 스티븐 잡스의 그 정말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 경영 마인드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갤럭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재용 있나요? 이재용. 네, 하여튼 뭐 이건희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제가 좀 그 이야기가 좀 엮기로 빠지긴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기획안을 쓰거나 이럴 때 스토리를 사실 좀 만들거든요. 저희도 브랜드 개발할 때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걸 좀 많이 바라봅니다. 역사를 좀 체크를 해야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기획안을 만들거나 그럴 때 그 역사적인 것부터 한번 들춰보면서 나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의 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곰돌이푸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곰돌이푸의 어떤 형상을 계속 줄여나간 거죠. 그렇죠? 빼고 해갖고 남을 때까지 잔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획안을 만들 때 너무 얘기가 많고 장황하고 그러면 다 빼보세요. 뼈만 한번 남겨보세요. 뼈만 남겨놓으면 거기에다 살을 조금씩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전달하기도 쉬워요. 네. 자, 이게 가구인데
그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까지 갈 때까지 가서 디자인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예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에 막 그 푸의 머리 모양이 막 실제 모양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재미없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뻔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최대한 줄여서 마지노선까지 가서 거기에 포인트만 살짝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빼는 방법, 줄이는 방법.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혹시 아세요? 무지개 식판? 네, 무지개 식판. 이게 그 뭐냐면 밥을 주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때 식판을 두고 갔는데 밥을 퍼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주세요. 저는 적게 주세요. 이게 수치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분은 학교에서 급식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밥을 많이 퍼주니까 이게 남겨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퍼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저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뭐 삼성에서 상도 주고 막 해갖고 했는데 사실 저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 크게 안 들잖아요. 그냥 실크 인쇄 한번 딱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저거를 요만큼만 주세요. 눈금을 딱 그어주니 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도지사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뭐 주민들이 여기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장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차장을 지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막 시내 한복판에. 그러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길가에 있는 갓길에 있는 황색 실선을 흰색 실선으로 바꿨더니 좀 주차 해결이 됐대요.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행정에 대한 묘미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행정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그것도 아이디어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뭐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아이디어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문제 해결은 이게 젓가락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젓가락은 2개여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네. 쓸 때만 딱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젓가락 2개 보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방에 보면 막 젓가락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근데 저거 갖다 놓으면 수저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심플해지겠죠? 근데 물론 이게 생활에 어떤 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라는 게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거에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연. 조연들이 사실 빛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단 거 땡길 때. 그쵸? 그냥 오로지 단 것만 먹으려면 저 옆에 있는 허쉬 초콜릿 그냥 있는 거 그냥 떼어서 먹지만 이렇게 같은 단 거지만 달콤함을 주는 거지만 저렇게 모양을 달리 했더니 비싸게도 비싸지고 그리고 수요도 많아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조연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답 맞으신 분들. 예, 스티븐 잡스. 이게 뭐 스티븐 잡스 하면 대부분 뭐 혁신의 아이콘이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랑귀. 팔랑귀는 아이디어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팔랑귀는. 근데 스티븐 잡스는 그때 당시 뭐 아이폰을 생산하거나 할 때 뭐 시장 동향 다 무시했어요. 이건 될 거다.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똥꼬집이죠. 스티븐 잡스가 지금 죽은 지가 9년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스티븐 잡스가 거의 애플사를 뭐 거의 1인 독재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만큼 성공을 했고,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할 때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계속 자기를 되묻는데요. 네. 재밌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물어보면 무조건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관계자들과 꼭 테이블에 모여갖고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네. 쌍방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화로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심플한 언어로 정리를 함축적으로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빈, 현빈 느낌 어떠세요? 현빈은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젠틀한 느낌? 원빈은 좀 약간 섹시한 느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물어볼 때 어떤 타입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하세요. 특히 여러분들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지 않으세요? 공직 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부서에서 준비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통 부서 내에서 내용들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놓고 그냥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가서 보여주고 어떤 거 하실래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위원회에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결론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타입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우리가 아예 그냥 결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전달 방식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해야 신속한 결정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해서 전달하는 기술을 여러분들 많이 키우십시오.
비유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물론 그게 눈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연습을 통해서, 뭐 독서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하다 안 되면 그냥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될 때까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떻게 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방금 전처럼 어떤 내용들을 고르기 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한 번만 넘겨줘. 예, 됐습니다. 자, 이게 전달 방식에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프리젠테이션 많이 하시나요? 저희는 뭐 거의 뭐 프리젠테이션 1년에 한 달에 주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좋은 점만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의심해요.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결점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좋은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라고 해야지 이게 좀 인정이 되고 오히려 진실성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그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이냐 아니면 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요행을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좀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설득이 쉽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공정된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견도 청취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뭐 어떤 프로세스가 막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런 그 디자인 싱킹 된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점에 가면. 근데 그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해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발견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 주변에서 그냥 뭐 일터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런 아이디어를 잠깐이라도 내서 하면 특히 가족끼리 저런 거 아이디어 하면 회의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변화 뭐 생활이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약간의 변화라도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별로 없어요. 시간이 쫓겨서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저도 디자이너로 출발했고, 지금도 이제 그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이 몇 년 사이에 많이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다른 그 영역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제 시각 브랜딩 쪽에 회사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쉽게 시각이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작업물들 중에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서 아니면 그 방법론대로 프로세스를 따라서 어떤 그 조금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한 사례가 있으신지 아니면 대전 지역이나 우리가 좀 유사하게 좀 그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사실은 그 사업을 200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그 석세스 디자인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메론 박스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방법론, 물론 그것도 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메론 고르실 줄 아세요? 맛있는 메론? 마트 가서? 잘 모르시죠? 도대체 뭐 메론 보면 뭐 맛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칼로 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근데 제가 그 메론 박스 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맛있는 메론의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메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맛이 없다, 맛이 있다를 대부분 알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메론을. 근데 우리 같이 메론에 대한 문외한들은 어떤 게 맛있는지 잘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생긴 게 맛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네트 줄 있죠, 네트 줄. 그 줄이 선명해야 된대요. 그리고 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대요. 근데 그리고 그 뭐 물론 줄기가 싱싱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느 과일이나 똑같은데 그 네트를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메론을 고르는 거 있어서는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마트를 가서 보면 정말 제가 맛있게 고르는 맛있다고 생각돼서 고르는 그 메론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진짜로. 특히 어디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가면 진짜 그게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먹어요. 그럼 100% 맞아요. 맛있어요. 당도가 진짜 막 설탕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어떻게 된 계기냐면 저희가 그 메론을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은 잘생긴 걸 찍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보이는 거를. 그래서 거기 그 농협 과장님한테 그 메론이 그 예쁜 맛있게 생긴 메론을 좀 골라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데리고 그 8월 달에 그 메론 그 밭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밭이 아니라 하우스예요, 하우스. 8월 달에 그 하우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게 됐겠죠. 8월 달에 진짜 때학볕인데 그걸 또 하우스 들어가서 그 메론을 고르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메론 맛있는 거를 맛있게 생긴 그 메론을 고르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진짜 그 메론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 세 분이 그래서 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거를 정말 그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진정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을 때도 정말 막 그 연출을 하면서 사진을 제가 그 메론 그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때 한 컷에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었거든요. 필름 카메라.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한 컷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저희가 한 그 사진값만 한 5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패키지에 입혀갖고 그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할머니들을 넣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보다 메론이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나라 과일 같으세요? 아니죠. 외국 과일이라는 그 메론이라는 그 명칭에서 느껴지는 게 외국 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과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메론이 오래전부터 농산에서 많이 그 재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외국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거를 그 외국에서 수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거를 우리 농산에서 키웠다라는 거를 좀 패키지에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우리가 컨셉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겉표지를 한지 느낌으로 패키지를 했어요. 한지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서울에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느 정도 한지로 디자인된 그 패키지 메론이라고 해서 뉴스가 아니라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왔고 좀
효과를 좀 봤는데 단순히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이거를 외국 과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일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자 했을 때 문득 생각난 게 한지였거든요. 근데 한지로 저희가 입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지로 포장을 한 게 아니라 한지 느낌이 나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농협 조합장님한테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슨 한지냐. 이거 어차피 일본에 그 납품이 되는 건데, 예? 뭐, 그 신세계 백화점하고 뭐 일본에 납품이 되는 건데, 뭐 한지 느낌이 나냐. 그냥 과일만 크게 해서 한번 보여줘라. 눈에 잘 띄게. 원래 그 조합장님들은 뭐 좀 보수적이잖아요, 되게. 예, 그냥 늘 했던 방식을 고수하시고.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번 미팅을 하고 결국엔 그 한지 느낌으로 가서 저희가 결국엔 성공을 했는데 지금 뭐 그때 15년 전 패키지거든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패키지를. 그래서 저는 그 한지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한지 느낌이 든 과일 박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작업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가끔 뵈면 그 항상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 사용자 관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과정을 관찰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유의미한 키워드를 찾아내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로서는 디자인 싱킹의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이 시간도 또 많이 또 저희가 갖습니다. 저희가 이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기 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